집을 끊고 일단 해외 축구를 먼저 들어갈게요. 해외 축구 먼저 이제 가볍게 좀 보는 느낌으로 보겠고, 일단 첫 경기는 비tet의 경기. 그거 먼저 이렇게 가볍게 보면은, 일단은 비테스 같은 경우 그르비치 공격 쪽에 이제 출전 정지자가 있고요. 뭐 코르넬리세 수비 쪽, 그리고 바조에르나 뭐 얀호프 뭐 수비 쪽 자원, 요런 자원들이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수비 쪽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미드필더 쪽에 비테크 비테크가 좀 복귀한다는 점, 요런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 어쨌든 한창 뭐 한 달 전인가 뭐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강팀들한테 PSV나 뭐 아약스 뭐 이러면서 두들겨 맞다가 최근 다시 조금 흐름을 찾은 비테스의 모습이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 지금 강등권에 상당히 위치해 있는데 오늘 경기 그래도 조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베르슈에런이라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미드필더 요즘 좀 잘 써먹고 있었거든요. 얘가 또 빠지게 됐고, 남리라고 공미 쪽에 또 결장자가 있고, 브린스 뭐 얘가 불투명 뭐 요 정도 떠 있는데, 이건 어쨌든 사실 비테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아요. 맞는데 강등 버프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 강등 버프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고, 이게 상대전 정면에서 그냥 압도적이거든요. 비테스가 홈에서 한 10번 붙으면 8, 9번은 이기는 사이즈예요. 상대 전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지지 않고 있고, 최근 경기력도 나쁘지 않아요, 비테스가. 사실 지난번에도 뭐 유로파 컨퍼런스였나? 원정 경기에서 뭐 어디였지? 어쨌든 상대팀한테 패배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경기력은 크게 나쁘지 않았고 한데, 이게 에레데비시는 사실 퇴장이 좀 무섭긴 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무서운 부분이 조금 있기도 하고, 이 감독 상성에서 어쨌든 지금 스파르타 뭐 이쪽 감독일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직접 맞대결에서도 어쨌든 무승부를 캤었고, 과거 통산으로 따지면 뭐 압도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경기는 뭐 어쨌든 사실 비테드 사이드를 안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빡센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배당 쪽을 노리는 느낌으로 햄무, 어차피 햄무 쪽으로 그냥 잡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뭐 햄무 무볼 경기는 조금 애매해서, 잡는 사이즈로 보고 뭐 햄무 쪽 보고요. 뭐 승 쪽을 어쨌든 봅니다. 승 사이드 햄무니까. 그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와서 아르미니 대 아우크스부르크,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르미니 쪽 결장자를 보면은 뭐 브루너 수비 쪽에 이제 또 핵심이 또 빠지게 됐고, 최근에 계속 프리틀이 아마 코로나 관련 이슈에서 복귀 이후에 영 폼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핵심 미드필더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아르민인데, 오늘도 사실 뭐 특별한 부상 같은 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출전이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 정도에다가 안드라데 수비 쪽에 이제 불투명이 떠 있는 아르민이고요. 아우크스는 스트로볼이 여전히 미드필더 쪽에 빠져 있고, 공격 쪽에 핀보가선, 수비 쪽에 굽리, 핵심 미드필더 이제 도어시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공격 쪽에 이제 제키리가 불투명인데, 도어시가 빠지는 거 솔직히 상당히 커요. 굽리나 도어시 지금 뭐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 빠지는 거 되게 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루에저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출전을 많이 못했어요. 부상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못했는데, 뭐 지지난 경기부터가 이제 출전을 좀 가능해가지고 그나마 도시의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상황이고, 이 경기는 솔직히 무승부 안 깔고 가기가 힘들어요. 무승부 안 깔고 가기가 힘든 경기여서 어쨌든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래도 뭐 지난 도르트문트전에 어쨌든 승점 1점을 가져온 부분이 있고, 뭐 지난 경기는 뭐 안드레안 공격 쪽에 빠지는 부분이 있었으나 오늘 좀 복귀를 하긴 해요. 그리고 상대전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미니가 아우크스 상대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어쨌든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풀한 쪽을 보는데, 이 사실 근데 제가 좀 봤는데 아우크스 승 쪽은 잘 안 보여요. 아우크스 승 확률은 좀 떨어지는데,
굳이 따지면은 승패로만 무승부 빼놓고 승패로만 접근하면은 오히려 아르메니가 잡는 좀 그림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승부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치고 생각을 하면은 아르메니 사이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르메니 프렌 주면 아르메니 프렌 보는 게 맞는 경기인데 무승부 가능성이 역시 상당히 좀 높아 보여가지고 일단 그래도 프렌 쪽으로 굳이 따지면은 접근하는 게 좀 나아 보이고, 아니면 뭐 요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뭐 주력으로 뭐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프렌 쪽도 뭐 고배당 무승부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뭐 좀 나는 좀 그래도 나눠가고 싶다 하면 요런 느낌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어쨌든 무승부를 봅니다. 무승부 쪽을. 지금 아웃코스 어쨌든 원정 3연패인데 끊을 때도 됐고, 그렇다고 승리 사이드는 또 안 보이고, 양팀 어쨌든 기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무승부 확률이 높다. 그쵸, 아웃코스 승 사이드는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메니아 이길 사이즈는 또 어떻게 이기더라도 어떻게 한 점차 승리해요. 승갈 바엔 햄버 찍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살레르니. 인터밀란이 최근 미쳤죠 그냥. 계속해서 득점을 못하고 있는 흐름이고, 지난번에 이제 AC밀런과의 코파 이탈리아 컵 대회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을 못했어요. 최근 홈에서 2연패, 뭐 사솔로한테 지고 또 어디한테 졌지? 아무튼 하면서 2연패를 달리고 있고,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 지금 4연무입니다. 그나마 이제 상당히 강등권 거의 꼴찌에다가 경기 수는 살레르니가 지금 기타 강등권 팀들에 비해서 한 2경기 정도 덜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연승을 거두거나 하면은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따라갈 만한 흐름이긴 한데, 그럴 거면 진작에 잡았어야 됐습니다. 진작에 잡았어야 됐어요. 이 4연무 기간 동안 어떻게 한 번, 두 번이라도 이겼어야 됐는데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결국에 수비적으로는 조금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 좋아진 흐름을 맞고, 공격적으로도 살레르니가 어쨌든 이거는 물을 캐서는 안 돼요. 살레르니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격적인 집중력이나 아니면 공격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결국에는 인터밀란 지금 딱히 부상자가 없어요. 플라이너비고 살레르니 같은 경우 공격 쪽에 핵심 보나졸리가 지금 빠져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 치아본이나 아니면 프랭크 리베리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살레르니가 뭐 수비적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겨야 돼요. 인터밀란 상대로도 뭐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나오겠지만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인터밀란 미드필더 진에 의해서 좀 압살당한 사이즈로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인터밀란이 그동안 이제 몇몇 경기, 꽤나 많은 최근 경기들에 있어서 공격 쪽에서 득점이 안 터지는 흐름이긴 했어요. 근데 인터밀란 같은 경우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팀 상대로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학살 사이드의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한 점차 1마인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하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물론 지난 진호화전에는 0대0 무승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드디어 좀 끊을 만한 흐름이라고 좀 봅니다. 살레르니의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어쨌든 수비만 하고 앉아있을 상황은 아니고, 인터가 넣는 흐름에서 살레르니가 올라온다면은 오히려 무너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래서 기준점 3.5인 거예요. 이게 최근 인터밀란 페이스 보면 3.5 절대 받으면 안 되거든요. 뭐 경기 결과나 이런 부분 봤을 때. 근데 살레르니가 이거 먹히면은 뭐 어떻게 한 골 넣고 잠글 사이즈가 사실 크게 잘 안 나와요. 올라오고 결국에 두들겨 맞고 무너지는 그림이 더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1마인도 뭐 1.4몇 배당밖에 안 되고 언어버드 3.5를 받은 건데, 인터밀란이 어쨌든 여기서 흐름을 끊을 타이밍, 올 시즌 전체적으로 좀 약팀 상대로 학살하는 그림이 많았었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좀 가볍게 마이너스 사이즈로 봅니다. 뭐 리버풀 원정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리버풀 원정 인터밀란 이미 못 이겨요. 지들도 압니다. 이거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고 뭐 로테이션 돌리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일단 리그에서부터 흐름을 끊어야 되고, 리버풀 원정에서의 경기를 신경을 쓴다면은 오히려 이 경기에서 흐름을 끊어야 돼요. 그동안에 안 좋았던 득점에 있어서의 부분 여기서 끊고 뭐 어떻게 우리 다시 할 수 있다 하고 리버풀 원정을 가야 되지, 여기서 로테이션 돌려서 어떻게 뭐 살레르니 한 점 차 이기고 묵해고 리버풀 원정 간다? 더 가망이 없어요.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저는 잡을 걸로 보고요. 좋아 보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꽤.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보고 언어반은 모르겠어요. 3.5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언어반 3.5기 때문에 모르겠고 최소 2골 이상 2대0 뭐 3대0 뭐 요런 4대0 3대1도 가능해 보이고 어쨌든 살레르니도 공격적으로 나올 테니까 이 정도 봅니다. 인터 리버풀은 그거는 인터가 절대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리버풀을. 그렇기 때문에 지들도 알아요. 당장 리그에서부터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알라베스 대 세비야. 세비야 같은 경우 지금 2위에 위치해 있고 알라베스는 뭐 거의 강등권, 물론 18위랑 이제 승점은 동률이긴 한데 어쨌든 밀려 있는 상황에서 알라베스는 지금 로움이 출전 정지예요. 알라베스가 사실 미드필더진의 뎁스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하거든요. 근데 로움이 지금 핵심 미드필더가 출전 정지로 빠져 있고 또 다른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올 시즌 주전으로 도약한 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불투명 사이즈여서 만약에 둘이 빠진다?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세비야가 공 가지고 그냥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세비야가 알라베스의 역습을 잘 막아내느냐, 아니면 득점에 있어서 좀 이른 시간에 기록하면서 좀 편하게 가느냐, 결국 이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세비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승리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부상자 같은 경우도 일단 수소는 계속 못 나오고 있고 라멜라가 복귀했으나 출전 가서 좀 아직까지 몸 상태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알레한드로 고메즈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마샬도 불투명, 레킥도 불투명한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경기 이제 빠져 있었던 쿤데나 오캄포스가 복귀를 해요. 출전 정지로 이제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베티스를 홈에서 잡았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쉬었는데도 잡았어요. 여기에 또 복귀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세비야도 이제 주중에 유로파 일정이 있고 한데 지금 어쨌든 유로파 같은 경우 이제 목요일 금요일 뭐 요때 경기가 치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일찍 하잖아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쉽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오늘 세비야가 잡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역시나 알라베스가 그래도 홈에서만큼 좀 잘 비비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제가 뭐 아예 세비야 사이드로 지금 분석을 했지만 사실 무승부 나와도 크게 뭐 이상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최근 알라베스 어쨌든 홈에서 잘 비비는 부분, 세비야 원정에서 어쨌든 좀 어려운 흐름이 분명히 있거든요. 홈에선 거의 전승인데 몇 승이야? 10승 뭐 3무 뭐 요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승점 드랍이 거의 다 원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나름의 잘 비비고 있고 뭐 지더라도 거의 한 점 차 패배 이런 경기들이 많아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드필더 쪽의 전력 누수를 좀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어쨌든 세비야 사이드를 보고 언더까지 봅니다. 1대0 아니면 2대0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봅니다. 몽쿠쿠님 어서오세요. 일본어는 좀 자제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하고 NBA 들어갈 건데 로리앙 대 리옹이에요. 리옹 같은 경우도 지금 강등권 뭐 언저리에 위치해 있고 리옹도 지금 사실 리옹의 이름값에 비하면 순위가 많이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즌 초반에 승점 드랍을 좀 많이 했고 그런 수비 쪽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로리앙이 지금 라포르테가 빠졌습니다. 출전 정지로 이제 핵심 수비수거든요. 올 시즌 이제 거의 부상도 없고 로리앙에 있어서 핵심 수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빠지게 된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나 로리앙은 뭐 수비 특히나 센터백 쪽에서 뎁스가 넓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빠지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 보이고 뭐 디아라 같은 미드필더 쪽 얘도 뭐 지금 빠지게 됐고 르모인 또 얘도 미드 자원인데 불투명인데 수비적으로 뭐 라프로테가 빠졌기 때문에 페로시나 뭐 옌츠 뭐 얘네가 같이 뛸 것 같은데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는 건 라포르테다.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누수가 좀 있어 보일 수 있고 리옹 같은 경우도 체르키나 뭐 디오만데 수비 쪽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은돔벨레가 지금 불투명해요. 토트넘 시절 생각하면은 뭐 안 나와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지금 리옹 같은 경우 어쨌든 기마랑이스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은돔벨레가 중앙 쪽에서 뿌려주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리그왕 수준에서 은돔벨레는 거의 탑클래스 수준의 미드필더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불투명은 리옹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다. 뭐 은돔벨레 빠지면 아마 아우아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와르도 충분히 좋은 미드필더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사실 리옹은 경기력 면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리그왕이 최근에 뭐 리옹이고 모나코고 뭐 기타 다른 팀들 경기에서 주작 경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경기를 보면은 이 리옹 릴도 지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는데 판정이 그냥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좀 많았고, 그 전에 뭐 모나코 경기들에서도 판정 이상한 것들 많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그한 경기가 매 라운드마다 판정에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좀 불안합니다. 저는 이거 리옹 사이드로 보거든요. 주작 경기가 좀 쎄하다. 리옹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초반에 수비가 불안하고, 뭐 제롬 보아탱이나 뭐 데나이어, 아니면 뭐 지금 부상 중인 디오만테, 이런 노장 수비수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뽀백을 많이 쓰는데 공간적인 커버가 전혀 안 됐고, 그러면서 실점이 많아지면서 승점 드랍이 많았었는데, 뭐 중간중간 시행착오 3백도 썼다가 뭐 하다가 시행착오로 겪은 이후에 결국 수비 라인을 그냥 갈아엎었어요. 센터백 라인을. 최근에는 미드필더 쪽에 뭐 티아고 멘데스가 보고 있고, 루케바라는 젊은 수비수가 치고 올라오면서 노장들 다 제끼면서 이제 주전자리 차지했고, 그러면서 수비 쪽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가져갔고, 공격 작업도 괜찮은데 골이 안 터져요. 득점에 있어서 약간 인터밀란 비스무리한데 골이 안 터지는 흐르면서 최근 2골 이상 기록하기 좀 어려운 흐름이 있다. 하지만 로리앙 쪽에 수비적인 누수가 있고, 지난 경기에 뭐 브레스트전이었나요? 이런 시간에 퇴장이 나왔음에도 간신히 이겼어요. 경기 내용 자체는 뭐 사실 퇴장이었어가지고 뭐 밀어붙이긴 했는데 1대0으로 간신히 잡았었고, 여러가지 좀 사이드를 봤을 때 리옹이 지금 로리앙이 강등권이긴 하지만 리옹도 지금 유럽대항전 진출까지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리옹이 잡을 사이즈로 일단은 봅니다. 다만 요 경기에서 불안한 거는 심판이 불안합니다. 저는 심판, 지금 리그왕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좀 석연찮은 판정들,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고, 그거 외에는 리옹이 잡을 걸로 봐요. 그리고 언더 쪽까지 1대0, 2대0, 이것도 이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어쨌든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고요.